안녕하세요, 생물도감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니모들은 말미잘 속에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슬같이 생긴 무언가가 떨어져 있는데요, 처음엔 무슨 진주 같은 게 어디서 생긴 줄 알고 깜짝 놀랐었는데 자세히 보니 말미잘이 먹이로 줬던 오징어 쌀을 소화 중 토해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완벽히 둥근 구슬 모양을 하고 있는지 참 신기하네요. 그리고 지난번 니모와 말미잘 부비부비 훈련 영상에서 이리저리 계속 자리를 옮겨 다니던 역마살 끼인 버블 말미잘 기억하시나요? 해당 영상 이후에도 이 녀석은 이렇게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이 버블 말미잘이 활착이 어려운 종류라서 그러려니 하다가 문득 생각해보니 이 여왕엔 버블 말미잘이 좋아할 만한 자리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블 말미잘은 락 틈새처럼 구석진 곳에 찌그러지듯 쑤셔 박혀있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해당 어항 속의 락은 틈이 없이 평평한 형태라 말미잘을 위한 말미잘 전용 침대를 만들어주려 합니다. 제가 급하게 말미잘용 침대를 만들려는 이유는요, 얘가 이번엔 여기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건 홍산호라고 불리는 죽은 산호의 뼈대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파이프 오르간류의 산호가 죽고 남은 뼈대입니다. 말미잘은 이 홍산호에 아주 활착을 잘하기 때문에 홍산호 가운데 부분을 파내서 말미잘이 파고 들어가기 좋게 만들어줄 생각입니다. 자, 이 정도면 말미잘이 들어가기에 충분하겠죠? 이제 홍산호 침대를 넣을 자리를 정해야 되는데요, 전체적인 수류나 공간을 봤을 때 여기가 가장 적당해 보입니다. 우선 이곳을 점거하고 있는 튜브웜을 다른 곳으로 옮겨줘야겠습니다. 튜브웜은 옮길 때 이렇게 조심스레 살살 빼내줘야 하는데요, 큰일인데요? 이게 껍데기만 쏙 빠져버렸네요. 그래도 이참에 튜브웜의 정체를 궁금해하셨을 분들을 위해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몸 상태로 보면 이 튜브웜이 갯지렁이 종류라는 게 믿겨지시죠? 튜브웜은 이렇게 껍질 없이 노출되면 좋지 않기 때문에 바로 껍질 속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껍질을 다시 넣을 땐 억지로 넣어봐야 들어가질 않고요, 이렇게 꼬리 쪽만 어느 정도 껍질 구멍에 넣어주면 스스로 조금씩 들어가게 될 겁니다. 얘는 일단 혼자 이렇게 들어가게 놔두고요, 아까 열심히 만들어둔 말미잘용 침대를 어항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문제의 역마살 낀 말미잘을 파놓은 홍산호 틈 속에 넣어줄 건데요, 얘가 긴장했는지 엄청나게 작게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이거 너무 작아져서 말미잘 몸이 고정되질 않네요. 그래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부풀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튜브웜은 완전히 껍질 속으로 몸을 안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사이에 말미잘은 방금 전에 비해서 조금 더 몸이 부풀어 올랐는데요,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여기에 잘 안착할 수 있겠죠? 얘가 또 어디 갔나요? 이 자식이 이번엔 또 여기 박혀서 이러고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 유독 자주 발견되는, 그러니까 직간에 선호하는 자리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오래 머물지 못하는 거지만요. 말미잘 문제는 뒤로 하고 이 어항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보시다시피 산호 몇 점 때문에 광량을 좀 높여줬더니 어항에 점점 이끼가 창궐하고 있어요. 보통 산호를 키울 때 로디 정수기를 사용해서 이끼 발생을 억제하게 되는데, 저는 주로 물고기만 키우다 보니 수돗물 기반의 해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끼가 많이 발생하는 단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특단의 생물병기를 투입하기로 합니다. 바로 이건데요, 어떤 생물병기인지 한번 열어볼게요. 이번에 투입할 생물병기는 바로 보말이라고 불리는 국산 고등류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양이 너무 많네요. 이 보말은 해수어항의 이끼 제거에 떠오르는 다크호스인데요, 이끼 폭탄이 온 해수어항에도 이 보말 몇 마리만 넣으면 마법이 펼쳐진다고 하니 저도 서둘러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항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락 전체의 색상이 거의 초록색이 되어버릴 정도로 이끼가 많이 자랐고, 특정 부분은 거의 초원을 연상케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데요, 이러한 상황은 산호가 들어있는 어항에서 모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보말들이 이 해초급의 이끼들도 잘 제거해줄지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선 보말 특공대 몇 마리를 선별해봤는데요. 일단 이끼가 심한 어항에 몇 마리씩 나누어 넣어봤습니다. 보말들은 어항에 투입되자마자 일체의 적응 기간도 없이 바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등류들은 머리에 난 촉수를 이용해 주변 지형이나 먹이를 탐지해가며 활동을 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눈도 있어요. 이렇게 전선에 투입되자마자 열심히 활동하는 보말들을 보니 이끼 퇴치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보말들을 믿고 며칠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말을 투입한 지 2-3일 정도가 지난 어항 벽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벽을 보면 보말들이 할짝할짝거린 자국들이 사방에 즐비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초원 같았던 락의 이끼들, 보시다시피 거의 80% 이상 제거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직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조차 시간이 지나면서 보말들이 모두 먹어 치워줄 겁니다. 보말들은 역시나 잠시의 휴식도 없이 이렇게 열일 중이고요. 다른 어항의 보말 특공대들도 열심히 이끼를 제거하며 순항하고 있습니다. 짜잔! 지금은 보말 특공대들이 투입되고 약 한 달 정도 후의 모습인데요. 실제로는 일주일 안에 이끼와의 전쟁을 승전보로 끝냈었는데 해당 영상이 사라져서 보시는 건 약 한 달 후인 최근의 모습입니다. 무튼 보시다시피 숯불처럼 무성하던 이끼들은 제초제를 뿌린 것처럼 완벽하게 제거가 된 모습이고요. 그 어디에서도 더 이상 지저분한 이끼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출수구 같은 것도 이렇게 말끔해졌고요. 심지어 온도계에 붙어있던 이끼들까지 모두 제거가 되었습니다. 옆 어항도 효과는 엄청났는데요. 락에부터 흩날리던 갈조류들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지저분하던 수류모터도 새 제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제야 어항이 한결 깔끔해지고 볼맛이 좀 나는데요. 지금은 보말을 최소한으로 남겨둬서 락에 붙은 옅은 이끼들은 먹는 족족 다시 생겨나고 있지만 여기서 보말을 더 넣어주게 되면 표백제를 뿌린 듯한 뽀얀 락의 모습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평소엔 산호에 관심이 없어서 키우지 않다가 작은 버튼류의 프렉을 몇 개 넣어놨었는데요. 여기서 조명을 푸른빛으로 바꿔주면 짜잔! 이렇게 산호에게 숨겨진 아름다운 색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과 비교하면 산호가 좀 자랐죠? 아, 이거 산호에 빠지면 골치 아픈데 정신 단단히 붙들어 매야겠네요. 무튼 앞으로 역맛살 낀 말미잘은 자기 살 길 찾아 돌아다니게 해주기로 했고요. 무성하게 자란 이끼들은 보말 특공대가 잘 처리해줬으니 앞으로 이끼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 듯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